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사부입니다. 이번 시간은 수능 속도 높이기 네 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항함수 빨리 푸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특히 뭐에 주목하냐면은 할선이나 접선이 있을 때 이걸 이용해서 다항함수에 대한 식을 빠르게 세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배울 내용에 대해서 단순히 공식만, 즉 스킬만 알려고 하지 마시고 이번 시간에 원리를 정확하게 잘 이해하시게 되면은 이런 관련된 내용들이 나왔을 때 아무리 응용이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유연하게 대처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단순히 이렇게 풀면 된다 라고 스킬만 전하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되는지 그 이유까지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엔 기본적으로 어떤 y는 fx가 있고 y는 gx 이렇게 있을 때 요거 두 개를 뺀 함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빼가지고 만들어 놓은 함수, 얘네들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이번 시간을 이해하는데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잘 이해하시게 되면은 특히 지금 보고 있는 다항함수에서는 예쁜 성질들이 많이 성립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이해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사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테일러 다항함수를 사용해서 하는 교육과정을 좀 벗어나는 방법이었다면 이번에는 사실 교육과정에 벗어나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훨씬 더 여러분들이 좀 더 사용할 수 있는 영역이 더 넓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전 수능 속도 높이기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스킬을 사용할 수 있는 문제라는 건 한정적이에요. 모든 문제들이 다 활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스킬에 대해서 원리를 정확하게 알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많이 연습을 하시면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 굉장히 빠르게 풀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들에서 이거랑 관련돼서 풀 수 있는, 적용시킬 수 있는 문제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 내용은 이미 알고 있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거는 원리까지도 좀 아시는 것이 좋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유연하게 대처하실 수가 있고 그게 진짜로 수학을 공부하는 거라는 겁니다. 단순히 스킬만 알고 이렇게 하면 되더라 라고 알고 있었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한계를 나중에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내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은 이런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수능 풀이 속도를 높이고자 하는 학생. 두 번째, 다항함수에서 계산 속도를 높이고자 하는 학생. 세 번째, 할선 또는 접선으로 다항함수를 빠르게 구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학생. 이때 다항함수를 구한다는 얘기는 함수식을 찾는다는 얘기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fx 빼기 gx 꼴의 다항함수를 빠르게 구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학생, 이런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먼저 준비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필기도구와 연습장, 그리고 밑에 뜻한 집중력이 반드시 필요하겠고요. 혹시 이 영상을 보지 않으셨다면 제가 올려놓은 수학 잘하는 법 영상, 특히 다항함수 심화 개념 첫 번째 영상과 수능 속도 높이기 세 번째 영상, 이 영상과 관련된 내용들도 좀 설명할 거기 때문에 이 영상을 미리 보셔야 본 영상을 이해하시는데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참고할 다른 책이나 도와줄 사람은 멀리 하시고 여러분의 머리만 가지고 이 수업에 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수능 속도 높이기 영상에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모든 문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 활용 가능한지 여러분이 미리 숙지를 해두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 쓰는지 알고 이걸 활용했을 때 굉장히 효율적인 풀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알고 있어야 할 최소한의 기본 개념은 뭐냐면 첫 번째 다항식인데 나머지 정리, 인수 정리,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 알고 계실 거라 믿고 넘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다항함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알고 계셔야겠고, 그리고 미분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활용할 거기 때문에 미분에 대해서 수투 쪽 나와 있는 내용들을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다항함수 심화 개념 첫 번째 영상에서 봤었던 그 내용을 먼저 복습해 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그 영상을 보셨다면 기억이 잘 나실 겁니다. 다항함수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여기 n이 짝수가 되면, 즉 여기 x-a n제곱 이 인수 보이시죠? 여기서 n이 만약 짝수면은 fx가 xn의 좌우에서 부호가 같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n이 홀수이면은 xn의 좌우에서 부호가 다르다. 부호가 같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식으로 x축이 있고 y는 fx의 그래프가 a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간다든지, 즉 x축을 뚫고 지나가지 않는다는 얘기고, 만약에 n이 홀수가 되면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a에서 뚫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사실 여러분에게 이것도 말씀을 드렸던 게 n이 2 이상이 되면 무조건 접한다. x축과 접하게 된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즉
n이 1일 때에만 이런 식으로 이제 x축을 이렇게 접하지 않으면서 뚫고 지나가게 되고, 즉 무슨 얘기냐면 n이 1일 때만 이런 식으로 x축과 접하지 않으면서 뚫고 지나가게 되고, n이 2 이상이면은 뚫고 지나가든 아니면 이런 식으로 안 뚫고 이렇게 지나가든 어떻게 되든 간에 결국에는 접한다라는 얘기예요. 뭐 예를 들면은 여기 x축 있을 때 a에서 이런 식으로 만일 들어서 n이 3일 때라고 합시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뚫고 지나가긴 하지만 여기 x축과 x는 a에서 접하면서 이렇게 지나가게 된다라는 거죠. 뭐 이런 식의 예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당연한 얘기겠지만 여기 fx, px 이런 게 다 다항함수일 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조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연히 px 얘는 x-a를 인수로 갖고 있지 않은 거죠. 따라서 여기 fx에서 x-a 인수를 다 긁어 모았을 때 지금 n개인 상황에서 그 상태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 하시면 다항함수 심화 개념 첫 번째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 용어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할선이라는 용어랑 접선이라는 용어를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교육과정상에서는 할선이라는 용어가 어디 등장하냐면 원에서 등장합니다. 원에서. 원의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는 직선. 무슨 얘기냐면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서로 다른 두 점을 이렇게 지나가는 이런 직선을 할선이라고 부른다라는 건데, 사실 이제 우리 교육과정에서는 할선을 이렇게만 정의하지만 사실 저는 조금 더 넓게 쓰고자 합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일반적인 이런 곡선들에서도 이런 식으로 뚫고 지나가는, 그죠? 이런 식으로 뚫고 지나가는 직선을 우리가 할선이라고 부르겠다라는 거예요. 접선은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텐데 제가 접선을 할선의 극한이다 이렇게 표현해 놨잖아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이 미분을 열심히 공부하셨으면은 요 말을 본 순간 조금 느낌이 오실 텐데, 우리가 미분계수, 순간 변화율이라는 건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잖아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요 점에서의 어떤 순간 변화율, 즉 미분계수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 요 점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할선을 보잖아요. 그죠? 이렇게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기울기가 평균 변화율이니까 이 평균 변화율의 극한을 보는 거죠. 요 점이 점점 이 점으로 따라 붙으면서 이것만 보는 건 이제 사실 좌극한을 보는 건데, 어쨌든 좌극한을 봤을 때 이런 식으로 할선들을 생각해서 이 할선들이 점점 어디에? 뭐에 가까워지게 되는 거예요? 요 접선에 가까워지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좌극한만 본 거고 우극한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에서 다가오게 되면 똑같은 얘기가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할선들의 극한이 곧 접선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제가 앞으로 뭐 할선, 접선 이런 용어들을 사용을 할 때 할선이라는 게 단순히 원에서만 썼는 게 아니구나, 일반적인 곡선에 대해서도 그냥 제가 썼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교육과정상에서는 원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제가 원래 교과서, 교육과정에 나와 있는 용어랑 할선을 조금 다르게 쓰더라도 편의상 이렇게 활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사실 할선이면서 동시에 접선인 상황이 되기도 해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YNFX의 그래프가 있다고 할게요. 그랬을 때 뭐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요 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접선이 되는 건데, 요런 점들을 생각해 보시면은 약간 할선 느낌이 나는 거죠. 할선 같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할선이면서 동시에 접선이 되는 요 점들의 입장에서는 뭔가 할선이 되고 요 점의 입장에서는 접선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어요. 따라서 요 할선이라는 용어는 사실 우리 교과서에서는 원에서만 등장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깊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대충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가면서 뭔가 뚫고 지나가는 느낌의 그런 직선을 할선이라고 부르는구나, 그냥 편의상 부르는구나, 편의상 쓰는 용어다, 이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리논술에서 할선이라는 용어를 이렇게 원이 아닌 일반적인 곡선에 대해서는 사용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표현도 사실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교육과정상의 표현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지를 꺼내 보시고 여러분들이 2차 함수의 예를 3개 이상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 2차 함수의 그래프 각각에 대해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1차 함수를 만들어 보시는 겁니다. 아무거나 점 고르시면 되고 아무 1차 함수나 여러분이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뭘 해보시냐면은 각각의 요 3개 이상의 여러분들이 만드신 각각의 케이스들에 대해서 y는 fx 빼기 gx라는 새로운 함수의 그래프를 따로 그리시고 그 다음에 이 함수랑 x축과의 교점을 구해보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뭘 해보시냐면은 여러분들이 2번에서 만들었던 여기 서로 다른 두 점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3번에서 여러분이 찾아낸 교점이 있겠죠. 이 두 개 사이에
x좌표, y좌표를 각각 구해보시고 이 x좌표랑 y좌표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즉 2번에서 맞는 서로 다른 두 점이 있을 거고 3번에서 구한 교점이 있을 텐데 얘네 둘 사이에서 x좌표 사이의 관계, y좌표 사이의 관계 뭐 이런 게 특별한 패턴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만약 패턴이 있다면, 특별한 관계가 있다면 그 이유를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자, 잠깐 화면 멈추시고 여러분이 직접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다 해보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만든 예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요 2차 함수 fx를 뭘로 잡았냐면은 x제곱으로 잡았고요. 그리고 요 2차 함수 위에 두 점을 마이너스 1,1 그리고 2,4 이렇게 두 점을 선택해서 이 두 점을 지나가는 1차 함수를 이렇게 요걸로 이제 gx로 잡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gx를 구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이 요 fx 빼기 gx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보시는 겁니다. 요 그래프 같은 경우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그러면 요 y는 fx 빼기 gx 요 그래프랑 x축과의 교점을 보시게 되면 당연히 마이너스 1과 2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겠죠. 편의상 여기 fx 빼기 gx 요 함수를 hx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미 확인하셨던 것처럼 요 x좌표 먼저 살펴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fx랑 gx 교점 x좌표 그건 곧 이 방정식의 실근을 얘기하는 거죠. fx랑 gx가 같다. 이거랑 여러분들 여기엔 x축과의 교점은 뭘 보는 거냐면은 요 방정식의 실근을 보는 거죠. 즉 hx가 제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1, 2 두 개의 실근은 동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x좌표들은 어떻게 돼요? 똑같이 되는 거죠. 즉 두 방정식의 실근들을 모아놓은 집합은 같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y좌표 같은 경우는 항상 같게 된다라고 우리가 보장이 되는 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보시면 f-1이나 g-1은 다 1로 똑같잖아요. 그죠? 하지만 지금 보시면 h-1은 어때요? 당연히 0이 되기 때문에 달라지죠. 만약에 이 함수값이 0이었다면 같아질 수도 있겠지만 같아질지 달라질지 이건 보장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x좌표 2인 경우도 마찬가지죠. f2랑 g2는 똑같지만 h2는 지금 다르죠. 이것도 같을지 다를지 보장이 안 됩니다. 무조건 다르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같다 다르다. y좌표는 즉 함수값은 같다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은 x좌표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유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즉 y는 fx랑 y는 gx의 이렇게 교점의 x좌표는 이 y는 hx의 x축과의 교점의 x좌표랑 유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건 방정식 관점에서 보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그 교점의 x좌표는 요 fx랑 gx랑 같다라는 요 방정식과 fx 빼기 gx가 0이라는 요 방정식과 그죠? 두 개의 실근을 비교하는 것이 곧 그 x좌표를 비교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두 방정식은 같은 방정식이기 때문에 x 실근들 그건 똑같이 유지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 관점을 가져가신 상태에서 그 다음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 다음 내용이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한 가지 보충 설명을 더 할 텐데요. 이게 fx가 gx보다 크다라는 거랑 fx 빼기 gx가 0보다 크다라는 것도 사실 요거랑 같은 부등식이잖아요. 따라서 여기 2차 함수 fx 있고 여기 1차 함수 뭐 y는 gx 있고 여기 마찬가지로 뭐 hx라고 하겠습니다. hx가 fx 빼기 gx라고 하죠. 그랬을 때 알파 베타 그리고 여기도 x축과의 교점 알파 베타가 되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아까랑 마찬가지로 생각해 보시면 그러면 x가 알파보다 작을 때 지금 보시면 fx가 gx보다 더 위에 있죠. 그죠? 여기 왼쪽 말씀드리는 거예요. x가 알파보다 작을 때.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y는 hx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x가 알파보다 작을 때 양수가 된다는 겁니다. 알파랑 베타 사이에서는 지금 fx가 더 작죠. 그러니까 hx가 음수가 되는 거고 여기 베타보다 더 클 때는 fx가 더 gx보다 위에 있죠. 더 크니까 hx가 양수가 되는 거죠. 이런 식의 관계도 성립하게 된다는 걸 통해 우리가 그래프 모양도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까지도 좀 기억을 잘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먼저 뭐부터 해볼 거냐면은 우리는 여기서 2차 함수에 대해서 깊게 고민을 해볼 건데 첫 번째 뭘 해보시냐 1차 함수 fx의 예를 한 개만 만들어 보는 겁니다. 1차 함수 아무거나 하나 만드세요. 그 다음에 이 1차 함수 그래프 위에서 서로 다른 두 점을 또 아무거나 고르십시오. 그 다음에 요 두 점을 지나는 2차 함수 y는 gx의 예를 3개를 만들어 보시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직선이 이렇게 있다. 1차 함수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두 점 이렇게 아무거나 고르시고 요 두 점을 지나가는 2차 함수가 엄청나게 많겠죠. 그 무수히 많은 2차 함수 중에서 아무거나 3개만 딱 만들어 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각각의 요 3가지 경우들에 대해서 뭘 해보시냐면은 함수 y는 gx 빼기 fx 요 함수를 한번 구해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들의 공통점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에 그 이유까지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자, 잠깐 화면 멈추시고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자, 다 해보셨나요? 자, 그러면 제가 만든 예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y는 x 또는 fx 1차 함수를 이걸로 잡았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두 점 1, 3,3 여기 두 점을 놓고 두 점을 지나가는 2차 함수를 이렇게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으로 이렇게 3개를 만들었습니다. 식으로 나타나면 이렇게 되겠고요. 여기서 편의상 제가 이제 얘를 fx고 맨 위에 것만 제가 gx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gx 빼기 fx 요 함수식을 여러분이 써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되죠. 그럼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수분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도 다 이렇게 빼가지고 식을 구해보시게 되면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은 요런 식으로 이렇게 x-1, x-3 이렇게 인수로 갖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2차 함수 y는 fx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1차 함수 y는 gx가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여기 두 점, 이 교점의 x좌표가 알파, 베타 이렇게 된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아까 전에 여러분이 보셨던 것처럼 y는 fx 빼기 gx 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x축과의 두 교점이 뭐가 되냐면 알파, 베타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 fx 빼기 gx의 형태는 어떻게 되냐면은 x-알파, x-베타 얘를 인수로 가지면서 그러면서 최고차항의 개수, 2차항 개수는 뭐 a 뭐 이렇게 해놓으면 되겠죠. 그죠? 이런 것까지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사실을 어떻게 써먹는 것이냐? 보통 문제들에서는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은 우리가 요거랑 요걸 아는 거예요. 즉 2차 함수의 할선과 교점을 할 때 요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은 이 fx를 알아내고자 할 때 그때 써먹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fx 빼기 gx가 뭐가 되냐면은 항상 a에다가 x-알파, x-베타 요런 꼴이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알아내고자 하는 목표가 요 fx라면 요 2차 함수를 구하고 싶다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요 gx만 이항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fx는 a에 x-알파, x-베타 플러스 gx 요렇게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특히 거기에다 뭐까지도 알 수 있냐면 요 a는 여기 지금 2차항 개수잖아요. 여기 gx는 1차식이기 때문에 여긴 2차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무슨 얘기가 되냐면 fx랑 여기 요만큼의 2차항의 개수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즉 fx의 2차항의 개수도 a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fx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아래로 볼록이 된다면은 여기 나와 있는 요 a도 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a가 양수다. 뭐 이런 식의 정보를 알아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물론 요거를 쓰실 때 fx 빼기 gx가 아니라 gx 빼기 fx로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셔도 마찬가지로 요런 꼴로 인수분해가 되겠지만 이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요때는 요 a랑 요 fx 2차항 계수의 부호가 반대면서 절대값이 똑같은 형태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편하게 하시면 돼요. fx 빼기 gx로 하든 gx 빼기 fx로 하든 여러분이 그때 상황에 맞게 여러분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식으로 2차 함수 함수식을 모르는데 거기를 뚫고 지나가는 어떤 직선을 알고 요 교점의 x좌표만 알면 여기 y는 fx 요 2차 함수의 식을 아예 세워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곧바로 이걸 세워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요. 여기서 할선뿐만 아니라 접선에 대해서도 비슷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백지를 꺼내보시고 비슷한 걸 해볼 텐데 1차 함수의 예를 하나 만들어 보시고 그래프 위에 이번엔 아무거나 한 점만 고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점에서 1차 함수랑 접하게 되는, 즉 이 1차 함수가 그 2차 함수의 접선이 되도록 하는 그러한 2차 함수 y는 gx를 또 3개 만들어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적절히 미분을 활용하시면 좀 쉽게 만드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각 경우에 대해서 함수 y는 gx 빼기 fx를 구해보시고 이들의 공통점을 찾고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즉 요 뺀 것들의 형태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고민해 보시는 건데 힌트는 완전 제곱식이라는 거 요걸 좀 활용하시면 편하게 찾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잠깐 화면 멈추고 여러분이 직접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다 해보셨나요? 이것도 제가 만든 예를 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y는 x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y는 x 위의 점 1,1을 골랐습니다. 그 다음에 1,1에서 접하는 2차 함수를 제가 이렇게 3개를 만들어 놨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y는 x 여기 있고 얘가 지금 fx가 되는 거고, 편의상 여기 맨 위에 있는 이 파란색 얘를 y는 gx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요런 2차 함수들이 다 여기 지금 파란색, 빨간색, 초록색 이게 보이시죠? 요 3개의 2차 함수의 그래프 요 3개가 지금 y는 x랑 1,1에서 접하는 2차 함수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한번 gx 빼기 fx를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냐면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지금 요거랑 요거에 대해서만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gx를 제가 요거 하나로만 잡아놓은 겁니다. 나머지 것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이것만 우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x-1의 제곱 이렇게 완전 제곱식 표현할 수 있겠죠. 사실 나머지 얘들에 대해서도 살펴보시면 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완전 제곱식 표현이 됩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gx 빼기 fx를 하게 되면 다 어떻게 생겼을 것 같다. x-1의 제곱을 인수로 가지면서 뭔가 2차 함계수 a 요렇게 되는 요런 형태로 다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실제로 이게 성립하는 얘기고요. 이 사실을 이용하시면 접선과 접점을 아는 것만으로도 2차 함수식을 바로 구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왜 그런지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2차 함수를 y는 gx라고 두고 여기 접하는 1차 함수를 y는 fx라고 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접점의 x좌표를 알파라고 두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전에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뭘 생각하냐면은 y는 gx 빼기 fx를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이렇게 x축이랑 여기 x좌표가 알파일 때 이렇게 x축과 접하게 되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지금 생각해보시면 f알파랑 g알파가 똑같잖아요. 따라서 여기 함수를 hx라고 놨을 때 h알파가 0이 되죠. 그럼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인수정리에 의해서 당연히 일단 x축과 여기 알파에서 x축과 만날 수밖에 없고, 사실 이게 당연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 방정식이랑 요 방정식은 같은 방정식이에요. 실근도 정확하게 공유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여기서 중근이 되면 여기서도 중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됐을 때는 여러분이 판별식 이용하시면 판별식 0이 된다는 거 아시죠? 이거 무슨 얘기냐면 중근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여기 방정식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판별식이 0인 중근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건 형태가 이런 형태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판별식을 이용하지 않아도 교육과정을 벗어나긴 하지만 테일러의 다항함수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렸죠. 그 영상 살펴보셔도 이렇게 된다는 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되고 지금 이것도 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따라서 뭐가 되냐면은 요게 성립하기 때문에 여기 이런 식으로 x-알파의 제곱을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등호가 유지된다라는 걸 활용하실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왼쪽 그래프 보시면은 알파를 기준으로 해서 좌우에서 다 gx가 fx보다 더 함수값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gx 빼기 fx 그래프를 봤을 때 오른쪽 그래프를 보셔도 마찬가지로 알파를 기준으로 해서 좌우에서 다 gx가 fx보다 더 커야 되니까 다 양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알파에선 당연히 함수값이 0인 거고, 따라서 그런 2차 함수의 형태는 당연히 이렇게 접하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사실 부등호로 생각해 보셔도 너무 당연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시면 더욱더 좋겠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여기 hx가 이런 꼴로 인수분해가 되는 이런 식으로 완전 제곱식 형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사실을 어디다 써먹는 거냐? 자, 화면을 좀 지우겠습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풀다가 2차 함수의 접선과 접점이 주어졌어요. 이런 식으로 접선과 접점 이런 정보들이 주어져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요 2차 함수식을 알아내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요걸 뺀 형태가 이거라는 걸 알잖아요. 그럼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gx가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여기 a의 x-알파의 제곱 플러스 fx 이런 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gx 2차 함수를 알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유용하게 많이 사용하는 스킬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건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사실 제가 지난번에 테일러의 다항함수를 이용해서 이걸 이렇게 찾아낼 수 있다라고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건 좀 교육과정을 벗어난 방법이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교육과정 내의 내용들만 가지고 설명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걸 더 잘 알고 계시는 게 사실 지난번 거보다 더 유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gx의 2차항 계수랑 여기 a랑 어떻게 되겠어요? 일치한다. 이런 부분도 좀 기억을 꼭 해두셔야겠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다는 거 좀 잘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2차 함수 y는 fx가 있고 여기 직선 y는 gx가 있어요. 이렇게 1차 함수가 있을 때 교점이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교점 알파 베타 이런 식으로 x좌표가 알파 베타인 서로 다른 두 교점을 갖는 경우에 이렇게 할선이 보이시죠? 자, 그럼 지금 이 상태에서 y는 gx랑 이렇게 교점에 알파 베타 x좌표를 아는 경우에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y는 fx 이 2차 함수의 식을 구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이런 걸 쓰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y는 fx 빼기 gx를 보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니까 x축가에 서로 다른 두 교점이 바로 알파 베타가 되니까 따라서 이걸 이용하시면 fx는 어떻게 된다? a에 x-알파, x-베타 그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겠다? gx를 더해주면 된다 라는 거죠. 사실 제가 아까 자세히 설명해 드리진 않았지만 이거 적당히 나머지 정리, 인수 정리 이런 것들을 이용하셔도 이런 부분 설명하시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y는 fx 있고 거기에 어떤 접선 y는 gx가 있어요. 그 접점의 x좌표가 알파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접선과 그 접점의 좌표를 알면 이 fx식을 바로 구할 수가 있다. 왜냐면 이것도 y는 fx 빼기 gx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되니까 이런 식으로 x축과 x는 알파에서 이렇게 접하게 되니까 그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따라서 fx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a의 x-알파의 제곱 플러스 gx 이런 식으로 우리가 fx식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눈치가 빠르시면 마치 여기 y는 gx가 이렇게 뺀 상태에서는 뭐가 되냐면은 x축으로 마치 이렇게 변신하는 듯한 느낌도 좀 있죠. 잘 보시면 여기 y는 gx도 결국에는 무슨 역할을 하게 되냐면 요 x축처럼 이렇게 변신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친구들이 이렇게 단순히 공식만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요거의 원리까지 좀 정확하게 다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기출문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뭘 해보시냐면은 문제를 읽어보시고 h'x의 식을 요걸 보고 한번 여러분들이 세어보시는 겁니다. 자, 잠깐 화면 멈추고 여러분이 직접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다 해보셨나요? 지금 보시면은 f'x가 이렇게 생겼고 y는 g'x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교점 보이시죠? 0, 2. 그러면은 h'x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겠다. 기본적으로 a'이랑 똑같이 2차 함수가 될 거고 인수가 지금 x-2 두 개를 가질 거고 최고차의 개수는 모르니까 a 뭐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요 f'x의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죠. 아래로 볼록이니까. 따라서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요 a가 양수라는 걸 알 수 있죠. 왜냐면 얘가 지금 f'x 빼기 g'x잖아요. 여기 g'에는 2차항이 없어요. 따라서 여기 f'x에만 2차항이 있고 여기 2차항은 결국 a 요 개수가 똑같은 거죠. 따라서 a가 양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요런 사실까지도 우리가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문제를 하나 볼 텐데요. 이 문제는 여러분이 풀어보실 건 아니고 제가 이 문제에 방금 배웠던 스킬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문제를 풀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요 2차 함수 gx에 대해서 뭘 알아내실 수 있냐면은 gk랑 g'k 요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값을 알아내실 수가 있어요. 그럼 요거를 보시면 여러분이 뭘 떠올릴 수 있냐면은 요 y는 gx가 여러분들이 문제 풀어보시면 이렇게 위로 볼록인 형태가 되는데 여기 x는 k일 때가 여기라고 합시다. 여기 x는 k 직선이라고 하죠. 그러면은 x가 k일 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죠. 왜냐면 요 두 개 정보가 있기 때문에 접선의 방정식은 y는 g'k x-k 플러스 gk 이런 식으로 접선을 우리가 세울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보시다시피 접선이 주어져 있고 접점에서의 x좌표를 압니다. 이거 두 개를 가지고 우리가 gx식을 알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이 해보시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gx는 뭐가 되겠습니까? 아까 전에 여러분이 배우셨던 걸 이용하시면 a에 x-k의 제곱 이런 식으로 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요 접선의 방정식을 쭉 써주시면 되겠죠. 더해가지고 이렇게 쭉 더해주면 되는 겁니다. 즉 g'k에 x-k 플러스 gk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2차 함수 gx의 식을 바로 써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원래 기본적인 풀이는 어떻게 되냐면 gx는 해가지고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놓고 여기 알아낸 값 이용해서 이거 미분하고 막 대입하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배운 스킬을 쓰시면 gx를 보다 빠르게 여러분이 계산해서 구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써먹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배운 스킬을 이용해서 한번 3차 함수에도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함수의 fx의 예를 하나 만들어 보시고 1차 함수 그래프 위에 서로 다른 세 점을 아무거나 고르고 이 세 점을 지나가는 3차 함수의 예를 또 3개씩 만들어 보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각 경우에 대해서 y는 gx 빼기 fx를 구해보시고 이들의 공통점을 찾고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시는 겁니다. 자, 화면 멈추시고 잠깐은 여러분 해보시겠어요? 자, 다 해보셨나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직선을 제가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y는 fx라고 둘게요. 그 다음에 아무거나 세 점을 이렇게 골랐다고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세 점을 지나가는 제가 3차 함수를 이렇게 만들었다 해볼게요. 그랬을 때 여기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두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까 2차 함수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생각해 보시게 되면은 이 3차 함수는 y는 gx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 마찬가지로 gx 빼기 fx식을 찾아낼 수가 있죠. 아까 2차 함수에서 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x-알파, x-베타, x-감마 이렇게 인수로 갖겠죠. 그 다음에 최고차의 개수는 모르니까 a 이렇게 둡시다. 인수 정리 생각해 보셔도 당연합니다. 왜냐면 f알파랑 g알파가 똑같다 이걸 이용을 하시면 되죠. 그러면은 g알파 빼기 f알파가 0이니까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너무나 당연합니다. 즉 요거 그래프는 실제로 어떻게 생겼을 거라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라는 거죠. 알파, 베타, 감마 이런 식으로 x축과 교점이 생길 거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어떤 직선이 있고 그 교점의 x좌표를 아는 이런 상황에서 y는 gx 얘를 구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 gx 빼기 fx식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gx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여기 fx 플러스 a에 x-알파, x-베타, x-감마 이런 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gx를 구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정말 많이 쓰는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도 비슷하게 해보시는데 뭘 해보시냐면은 1차 함수를 하나 만드시고 이번에는 서로 다른 두 점을 골라서 이 두 점에서만 만나는 3차 함수에 gx2를 3개 만들어 보시는 겁니다. 두 점에서만 만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좀 고민을 해보셔야겠고요. 각 경우에 대해서 이 함수를 마찬가지로 만들어 보시고 이들의 공통점을 찾고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시는 겁니다. 자, 잠깐 화면 멈추고 마찬가지로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다 해보셨나요? 자, 먼저 요걸 짚고 넘어갑시다. 두 점에서만 만나려면 어떻게 되나요? 두 점에서만 만나기 위해서는 한 점에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한 점에서는 접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나머지 한 점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접하지 않으면서 만나야 되는 겁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3차 함수가 여기 직선이 이런 식으로 만나야지 이렇게 한 점에서 접하고 여기는 안 접하면서 만나고 이런 형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직선을 하나 그렸습니다. 얘를 y는 fx라고 하죠. 그 다음에 여기 두 점이 있어요. 요 점에서 이렇게 접하고 이렇게 얘는 안 접하면서 뚫고 지나가는 이런 형태의 함수 얘를 y는 gx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3차 함수 y는 gx가 있다 해보죠. 그러면 아까 전에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생각해 보시게 되면 gx 빼기 fx는요. 요 방정식에 두 실근이 지금 알파랑 베타가 있기 때문에 일단 얘도 인수로 가지고 얘도 인수로 가져야 돼요. 근데 이렇게 접하게 되면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생각해 보셔도 되고 요거의 인수가 2개 이상 가져야 된다 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따라서 어떻게 될 수밖에 없습니까? 여기가 제곱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 합쳐서 3개 해야 되니까. 그죠? 그렇고 이제 우리가 최고차의 개수는 모르니까 a 이런 식으로 놓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즉 y는 gx 빼기 fx 여러분이 그래프를 그려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여기 알파에서 접하고 베타에서는 뚫고 지나가고 x축에서 이렇게 생기는 이렇게 만나게 되는 그래프가 형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써먹는 거냐면은 이렇게 접점과 교점 요거 두 개 알파 베타 x좌표 알고 이렇게 직선 알면 요 3차 함수 gx도 우리가 편하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어떻게 되냐면은 gx는 뭐다? 요거식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fx 플러스 a의 x-알파의 제곱 x-베타 이렇게 된다는 거 바로 알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젠 좀 여러분들이 패턴이 좀 보이실 거예요. 자,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1차 함수 fx를 마찬가지로 한 개 또 만들어 보고 이번엔 위에 아무거나 한 점만 고른 다음에 이 점에서만 만나는 그러한 3차 함수의 예를 또 만들어 보시는 겁니다. 이 경우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뺀 거를 또 여러분이 또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통점 찾고 그 이유를 설명해 보시는 겁니다. 자, 잠깐 화면 멈추고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다 해보셨나요? 자, 만들어 보셨으면 아실 텐데
여기 직선 y는 fx에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한 점에서 만나는 3차 함수 뭐 아무거나 하시면 됩니다. 그죠? 뭐 이렇게 아무거나 만들었다 해볼게요. 그래서 얘가 y는 gx라고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 만나는 요 교점 제가 그냥 뭐라고 둘까요? 예를 들어서 뭐 알파 이렇게 두겠습니다. 사실 이건 해보시면 알겠지만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데 이런 식으로 접하지 않고 지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접하면서 뚫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두 가지 케이스를 다 생각해 볼 수 있는 건데 먼저 이렇게 접하는 경우부터 생각해 볼 텐데 그러면 gx 빼기 fx를 하시게 되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은 일단 x-알파는 아까처럼 인수로 가져요. 근데 접하는 경우엔 제가 어떻게 된다? 두 개 이상 인수로 가져야 된다고 했죠. 그죠? 근데 이렇게 뚫고 지나가면서 이렇게 접하게 되는 거면은 여기 인수가 두 개 이상이면서 홀수여야 돼요. 그러니까 몇 개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가 세 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이런 식으로 생기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여러분이 gx를 이런 식으로 알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fx 플러스 a의 x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해서 gx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왼쪽 케이스는 조금 어렵습니다. 요거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아실 텐데 이 경우에는 접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단 인수정리 생각해 보시면 여기에서 얘가 x-알파를 인수로 가져야 돼요. 하지만 요거가 만약에 요 인수가 두 개 이상이 되면 접하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 접하지 않는 형태로 그려놨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되냐? 반드시 몇 개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한 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두 개 이상이 되면 접하게 되니까. 그러면 여기 나머지 인수들에 여기 2차식이 있어야 될 텐데 여기 2차식을 예를 들어 뭐 px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px는 0, 요 방정식의 실근이 존재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면 여기 알파에서만 만난다는데 모순이 발생하니까. 따라서 어떻게 돼요? 이 px는 0, 얘는 어떻게 된다? 실근을 안 가진다는 얘기니까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지는 요런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요런 형태나 요런 형태, 그죠? 요런 형태 두 가지 케이스가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렇게 접하지 않으면서 뚫고 지나가는 요 형태를 친구들이 놓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것 좀 주의를 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오늘 배운 내용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두 함수 y는 fx랑 y는 gx에 대해서 그냥 정의역은 편하게 실수 전체 집합으로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요 두 집합이 같다는 거, 그죠? 요 실근들 같은 경우에 요 x값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유지가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따라서 여기 보시면 함수 y는 fx랑 y는 gx의 교점과 요것과 x축이죠. y는 0. 요것의 교점. 요거 a, c, a, b. 여기 y좌표 같은 경우에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x좌표 같은 경우에는 유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지금까지 2차 함수랑 3차 함수에 대해서만 봤지만 실제로 다항함수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다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x는 a 좌우에서 fx랑 gx의 대소관계가 변하게 되면 즉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y는 fx랑 gx의 그래프를 봤을 때 이렇게 대소관계가 변해요. 뚫고 지나갑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 여기 n이 뭐가 될 수밖에 없다. 홀수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패턴을 좀 볼 수가 있었죠. 그 다음에 만약에 대소관계가 변하지 않으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대소관계가 변하지 않아요. y는 fx, y는 gx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여기 x-a의 n제곱에 n이 짝수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렇게 접하게 되는 경우에는 n이 2 이상이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을 좀 기억을 하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데 좀 수월하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다항함수 심화 개념 첫 번째 영상에서 이미 했었던 얘기들이 대부분이고 그 얘기를 조금 더 우리가 심화해서 fx 빼기 gx 꼴에 대해서도 얘기하는 것일 뿐 사실 그 얘기랑 똑같은 얘기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출문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다항함수 두 개가 나와 있는데 이런 부등식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하는 거다? fx 빼기 3gx 요걸 hx로 놓고 요 hx가 0 이상이 되도록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된다라는 거죠. 너무 잘 아는 사실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 문제도 한번 살펴볼 텐데 잠깐 화면 멈추시고 우선 문제만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자, 다 읽어보셨나요? 여기에서 우리가 y는 gx를 식을 구해본다라고 하면 여기 보시면 기울기를 우리가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해낼 수는 없지만 b분의 fb 뭐 이런 식으로 대충을 쓸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x-b 플러스 fb 그냥 이런 식으로 대충만 쓴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gx에 대한 식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목적은 fx를 구하는 거다 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은 fx 빼기 gx는 어떻게 되니까 지금 보시면 0에서 이렇게 만나고 b에서 이렇게 접하잖아요.
따라서 아까 전에 여러분이 배웠던 사실을 이용하시면 어떻게 되냐면은 fx 빼기 gx가 x를 인수로 갖고 그 다음에 x-b의 제곱을 인수로 갖는 이런 형태가 되어야겠죠. 그 다음에 최고차의 개수는 모르니까 k라고 두겠습니다. 근데 여기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다 fx가 라고 얘기했으니까 당연히 최고차의 개수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k도 양수가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gx를 여기다 대입해 주시면 fx에 대한 식을 좀 더 디테일하게 세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 여러분이 잠깐 화면 멈춰 보시고 여기 fx에 대한 식을 한번 여러분이 세워 보시겠어요? 자, 다 해보셨나요? 지금 보시면 요 조건이 지금 굉장히 강력한 조건이죠. 요거 무슨 얘기냐면 어떤 3차 함수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여기 A에서 B에서 C에서라고 합시다. 여기 X좌표가 A, B, C일 때라고 하죠. 그럼 이 함수값이 다 똑같다는 얘기는 요 값을 K라고 할게요. 그럼 직선 Y는 K랑 요 Y는 fx랑 이렇게 교점의 X좌표들이 A, B, C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fx 빼기 K가 어떻게 생긴다는 거예요? 인수정리 마찬가지로 생각해 보셔도 되고 그럼 x-a, x-b, x-c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3차항 계수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3차항 계수 뭐 알파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 알파가 양수가 되는 거죠. 이런 걸로 우리가 표현을 해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도 아까 거랑 거의 똑같은 문제라는 거 보이시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fx의 식을 한번 세워보시겠어요? 자, 다 해보셨죠? 뭐 예를 들어 이것도 그냥 k라고 놓게 되면 fx는 어떻게 되겠다? 여기 최고차의 개수가 1이라고 줬으니까 최고차의 개수 1 놓고 x-a, x-e, x-u 그 다음에 플러스 k 이렇게 놔버리시면 되겠죠. 사실 이건 인수정리만 생각해 보셔도 여러분들이 해결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잠깐 화면 멈추시고 문제만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자, 다 읽어보셨나요? 지금 요렇게 지금 나와 있잖아요. fx의 그래프랑 y는 gx의 그래프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만 만난다.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해석할 수 있다? y는 fx 빼기 gx의 그래프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생각하면 어떻게 된다?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만 만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줄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거 잠깐 화면 멈춰 보시고 여러분이 여기 hx식을 한번 세워 보시겠어요? 자, 다 해보셨나요? hx식을 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hx는 지금 gx 빼기 fx잖아요. 지금 보시면 교점에서 x좌표가 마이너스 1 이런 게 있죠. 그럼 반드시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져야 되고 x 마이너스 1도 인수로 가져야 돼요. 근데 지금 이 그래프 보시면은 마이너스 2 좌우에서 gx가 fx보다 더 크고 1에서도 마찬가지로 gx가 fx보다 더 크죠. 즉 대소관계가 마이너스 2, 1 좌우에서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인수들이 짝수 차수만큼 이렇게 갖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4차 함수니까 제곱제곱이 될 수밖에 없죠. 따라서 이런 식으로 제곱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최고차항은 여기 gx랑 최고차항의 개수가 똑같아야 되죠. 근데 지금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4차 함수 gx 이렇게 돼 있으니까 최고차항이 똑같이 hx도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y는 hx의 그래프를 그리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1이랑 1이랑 이렇게 두 점에서 x축과 접하게 되는 이런 형태의 4차 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좀 여러분이 계산해 보시면 쉽게 알 텐데 요 가운데 여기 극대가 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는 항상 요 마이너스 2랑 1의 중점이 됩니다. 요거까지도 좀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잠깐 화면 멈춰 보시고 요거 문제만 한번 읽어 보시겠어요? 자, 다 읽어 보셨나요? 지금 가나 조건 이렇게 나와 있고 특히 요런 부분을 우리가 푼다라고 하면 fx 빼기 gx 요런 부분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여기 가나 조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fx 빼기 gx를 hx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여기 요 조건에 의해서 h알파는 0이 되는 거고 요 조건에 의해서 h'알파도 0이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 조건에 의해서 마찬가지로 h알파 플러스 1은 0 그리고 h'알파 플러스 1도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hx가 4차 함수잖아요. 그러면 결국 hx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 x-알파, x-알파 플러스 1 요걸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는데 요거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당연한 겁니다. 얘가 x축이랑 접하게 된 형태가 될 테니까 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fx랑 hx의 최고차의 개수는 똑같아야 되니까 1이 되겠죠. 따라서 hx에 대한 식을 이렇게 빠르게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뭐냐면 fx 빼기 gx잖아요.
우리가 지금 fx식은 알기 때문에 gx만 찾아내주면 우리가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거죠. 따라서 gx 같은 경우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지금 fx랑 hx를 아니까 fx 빼기 hx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gx도 식을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요런 식으로 우리가 오늘 배운 거를 써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잠깐 화면 멈추시고 여러분이 요거 같은 경우는 fx식을 한번 여러분이 직접 세워보시겠어요? 자, 다 해보셨나요? 자, 이거 어떻게 접근하냐면은 여기 나 조건이 사실 가장 중요한 건데요. 여기 4차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릅니다. 최고차의 개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대충 만들었다고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면은 지금 요렇게 접한다고 했으니까 지금 뭘 알아낼 수 있냐면은 f2가 2가 되는 거고 f'2는 0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가 x가 2일 때라고 합시다. 그럼 요런 식으로 접선이 생겼다고 해보죠. 사실 이쪽 부분 x가 2일 때는 우리가 알지만 이쪽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근데 그냥 제가 대충 이렇게 그냥 그려보자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fx를 어떻게 세울 수 있냐. fx는 2 플러스 x 마이너스 2의 제곱 그 다음에 뭐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둘까요?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식을 쓰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요 다조건만 추가적으로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하나 볼 텐데 이 문제도 잠깐 화면을 멈추시고 여러분이 문제만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자, 다 읽어보셨나요? 이 문제를 풀어보시면은 어떤 얘기가 되냐면은 여기 x축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a,0 이런 점이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여기 y는 gx에 여러분이 그래프를 그려보시게 되면은 실제로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게 하려면은 얘가 어떻게 생기게 되냐면은 뭐 예를 들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a,0에서 접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 이렇게 접점 두 개를 갖게 되는 이런 형태의 모양이 됩니다. 그랬을 때 여기가 바로 알파가 되고 여기 접점이 바로 베타가 되는데 그러면 이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뭐 기울기 m 이렇게 되는 거고 x-a 여러분이 요거는 쉽게 찾아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이 뭘 알아내고 싶냐면 요 gx를 알아내고 싶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지금 접점의 좌표가 주어져 있고 지금 접선의 방정식이 있잖아요. 따라서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지금 요거 뺀 거 생각하시면 천천히 갑시다. 이렇게 뺀 거 생각해 보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랑 똑같죠? x-알파의 제곱, x-베타의 제곱 이렇게 인수로 갔는데 최고차의 개수가 일치해야 되니까 이게 최고차의 개수 -1이라고 줬으니까 이거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gx를 알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연습을 많이 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게 왜 성립하는 건지 원리가 어떻게 되는 건지 많이 좀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아마 처음부터 바로 되기는 쉽지가 않을 거예요. 연습을 많이 해보시고 고민을 많이 해보시면은 이게 자연스럽게 되는 날이 올 겁니다. 자,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